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 부동산의 문제, 농민들의 공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나라에서 갑자기 뺏으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땅이라는 거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중국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차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중국의 부동산, 중국의 경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중국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고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 관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서양이나 일본, 한국 이런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닫혀있는 사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요.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면은 너무 이게 엉뚱한 걸 짚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전문가 의견들을 많이 듣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 편에서 중국에 있던 그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있죠. 중국 부동산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빈부격차가 확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90년대 말에 부동산이 시장화가 됩니다. 상품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당연히 시장화니까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점에서도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보면은 재질이나 구성이나 디자인이나 별 차이도 없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어떤 가격의 갭이 점점 벌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인데 대학생입니다. 제가 베이징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천진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장사에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졸업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진하고 장사가 내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면, 제가 천진에 가가지고 이제 쭉 살잖아요. 5년 6년 살면서 제가 천진에 있는 부동산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사에 있는 부동산하고 천진께 더 빨리 올라가면 괜찮은데 장사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운이에요. 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천진이 더 비싼데 지금 예를 든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천진에 가가지고 사는데 이제 무슨 구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마다 올라가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 올라는 가는데 어떤 데는 빨리 올라가고 어떤 데는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데는 계속 정체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사전에 중국 사람이 예상을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느냐,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슨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운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선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갖추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권 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권 연한, 이게 뭐냐면, 상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토지 이용권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이 없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생산수단하고 잉여생산물 중에서 생산수단을 시장화를 시키지 않았던 게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사유주의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수단 중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동산은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거죠. 자, 그럼 그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은 땅이라는 거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세운 건물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의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 경제의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더 낫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에 배치가 되지 않게 이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화의 길을 열어 놓으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를 하는 게 중국은 땅이 다 나라 거다. 나라에서 갑자기 뺏으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다 뺏기게 돼 있다. 개인의 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런 식의 오해는 번지수를 완전히 지금 잘못 짚은 거죠. 땅은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죠. 그럼 건물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건물에 살던 사람들은 땡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주는데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얼마를 쳐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땡큐예요.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일은 잘 생기지가 않고요. 문제는 토지 이용권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냐면, 제가 이제 중국 사람한테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소유권을 갖는 것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땅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권을 받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한국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토지 이용권이라는 게 몇 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중국에서 선호하는 게 주택 70년짜리예요. 주택 용도의 70년 토지 이용권을 준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제일 기간이 깁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긴 게 좋겠죠. 그리고 제일 짧은 거는 이제 30년짜리는 거의 못 받고요. 40년짜리가 이제 오피스텔용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70년짜리로 이미 했는데 이미 산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50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거가 뭐 50년짜리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는 똑같죠. 이런 그 차이들도 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핫 이슈인데, 이 상권이 다 도달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것이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3, 40년 더 남아 있어요. 자,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90년대 말에 이 산권이라는 개념으로 토지 이용권을 부과하는 발상은 그때 당시에 부동산을 시장 경제화 하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중국이 많은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를 하고 중국의 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상권이 끝나면은 이거 상권 끝나면은 나 집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에서 논의가 되는 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50년이든 70년이든 상권이 연한이 딱 도달을 하면은 정부가 그대로 무한 연기를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가 다 편해요. 서로가 다 편한데 예상되는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권 연한에 도달을 하면 그 소유자가 해당 지방정부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해진 요율을 가지고 조절을 해버리면 되니까 마치 한국의 보유세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는 지금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가 그 기간이 되면은 이 건물이 이제 그때가 되면 완전히 노후가 되니 다 철거를 해가지고 네 이용권을 내가 다시 가져가 버리겠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그거를 버틸 각오를 하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오히려 제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핫 이슈죠.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두 번째 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엄청납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학군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볼게요.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돈을 주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비싸겠죠. 대신에 제가 돈만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죠. 공립학교라는 것은 제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역별로 네가 어느 동네에 살면은 어느 학교로 배치가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뽑기를 해서 돌리자는 지금 안도 나오는데 뭐 실행이 될 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국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몇 년 근무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돌시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중국은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안 움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국 분들도 한국이 이거 도는 거를 모르니까 다른 줄도 몰라요. 중국에서는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면 문제 있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선생님이 공립학교에 가면은 그 공립학교는 그 선생님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별로 레벨이 정해져 버려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나는 가르치는 거 싫다, 대강 가르치려한다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학교 간의 레벨이 정해져서 안 움직이는 구도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개혁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을 본다, 혹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공개를 하잖아요. 되게 정량화된 수치로 전국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이런 공개가 딱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가 성적이 쫙 구분이 된다고요. 이거 중국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이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갖고 그거를 그 학교가 말을 해줄 리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다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레벨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어떤 학교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는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조금 복잡하죠. 한국어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도시가 있으면 발전을 해나가다 보면 새로 짓는 구역들은 시설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새로 학교가 생기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지역은 이 지역 토박이들 아닙니까? 그 해당 대도시의 토박이들인데 거기는 학군이 세요. 학군이 좋은 데는 거주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거주 환경이 아주 좋은 데는 학군이 열악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돈을 가지고 열악한 데 가서 애 교육을 시킬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좋은 데 살겠다, 그래서 애를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중국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거든요. 애를 위해서 열악한 데서 살아요. 그렇게 20년, 30년 사시면 나중에 요 오른 집값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살기 좋은데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부부가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은 월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거의 몽땅 다 팔아버리든지 해서 그게 이제 비싸니까, 아주 볼품이 없는 집인데 아주 비싸요. 그 이제 학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이 제가 고른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가 후코, 호구라고 부르죠. 후코 이슈인데요. 요거는 제가 농민층하고 소도시층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농민층은요, 자기가 대도시 후코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뭐냐? 도시에 와서 농민공으로 몇 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서 농촌에 가면은요, 거기에서도 좋은 동네가 있어요. 혹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새로 만드는 신도시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사서 거기 후코를 자기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자기 아들 때는 또 어디로 가고 소도시로 가고 그 다음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솔직히 불합리한 게 많죠. 제가 뭐 중국의 건국까지 언급을 할 줄은 몰랐지만, 모택동이 지금 신중국을 갖다가 성립을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도시 사람입니까? 농민들입니까? 이거는 중국 분들이 들으신다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농민들의 공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농민들을 중시했기 때문에 당시 국민당을 이기고 공산당이 힘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들이 도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비단 농민들만의 불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정부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이 대도시 후코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죠. 원래 대도시 살던 사람들은 대도시 후코로 쭉 가니까 중소도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별로 요구하는 내용, 자료, 자격, 금전적인 수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뭐 불합리한 일들도 많고 비효율성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후코를 받아서 내 자녀가 이 대도시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중국 중앙에서 후코우를 거의 뭐 철폐 수준까지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집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광범위한 그 농민 인구를 도시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도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류의 논의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그 한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여하튼 후쿠오 문제는 중국 부동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너무 많은 중국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국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조금 여러 편에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 부동산의 문제라는 주제로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그들이 보는, 중국 사람들이 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중국 부동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차코페페에서 다룰 내용도 그렇고 한데, 무턱대고 한국 언론이나 뭐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시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중국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중국 사람들 중에서 서구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식인들 중에. 그런 분들 책도 좀 읽어보시고, 너무 무턱대고 우리나라 언론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좀 편하게 보실 거면 지금 보시는 차코페페 같은 거를 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중국을 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5초만 투자를 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